최근 갤럭시 S23 FE의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FE 시리즈는 팬 에디션이라는 뜻으로 가격과 성능을 잘 조율해서 출시하여 늘 기대하게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3 FE는 과연 어떤 디자인과 스펙으로 돌아올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샘 모바일과 GSM 아레나 등 여러 매체의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성비의 비교를 위해 S23 기본 모델과 비교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과 화면 크기입니다. 갤럭시 S23 FE의 디자인은 기존에 출시된 S23와 동일한 패밀리 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FE 시리즈보다 더 저렴한 A 시리즈 역시 S23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으나 S23 FE는 후면 재질이 플라스틱과 글래스가 조합된 글라스틱이 채용되어 손에서 느껴지는 재질의 고급감은 S23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급감은 떨어지지만 대신 화면은 큰 편인데요. S23 FE의 화면 크기는 6.4인치로 S23의 6.1인치의 화면보다 좀 더 큽니다. 따라서 S23 FE를 구입하시면 S23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큰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0Hz 화면 주사율입니다. 화면 주사율이란 1초당 보여주는 화면의 개수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부드럽게 화면이 재생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1초에 60번의 화면을 재생하는 60Hz의 화면 주사율인데요. 120Hz 화면 주사율은 1초당 120번의 화면을 재생해 매우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120Hz 화면 주사율은 S23 시리즈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등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되는 기능인데요. 그러나 고가의 스마트폰에 속하는 아이폰 14에는 60Hz의 화면 주사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23 FE는 아이폰 1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의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120Hz 화면 주사율을 탑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S23 FE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칩셋입니다. 최근 4월 1일 샘 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 S23 FE는 삼성의 엑시노스 2200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엑시노스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한 S23의 경우 전작에 비해 가격이 약 15만원 정도 오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로 인해 S23 FE가 S23 시리즈보다 칩셋 성능이 약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도 엑시노스의 최신작이 될 뻔한 엑시노스 2300의 양산이 취소되고 퀄컴의 칩셋을 가격적인 문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에 출시한 엑시노스 2200 칩셋이 그나마 가성비에 맞춰서 현재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램과 저장 용량입니다. 갤럭시 S23 FE는 8GB의 램과 256GB의 저장 용량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갤럭시 S23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성입니다. 물론 S23 FE의 램은 LPDDR5로 LPDDR5X를 탑재한 S23보다 약간 느리지만 실사용 중에는 체감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가성비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S23 FE는 S23보다 더 저렴하지만 램 용량과 저장 용량은 완전히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전작인 갤럭시 S21 FE는 S21과 동일한 1200만 화소의 광각 센서였는데요. 이번에도 갤럭시 S23 FE는 S23와 동일한 5000만 화소의 광각 센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량이 충분한 낮에는 좀 더 선해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초광각과 3배줌의 망원까지도 탑재되어 있어 S23 FE의 카메라의 구성은 S23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처리 프로세싱의 차이가 있어 사진의 결과물은 S23가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하면 S23 FE는 S23와 카메라 구성은 물론 광각의 화소수까지 동일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 사용 경험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무선 충전 속도입니다. 갤럭시 S23 FE와 S23의 충전 속도는 둘 다 동일한 25W의 최대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25W도 꽤나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만족할 만한 충전 속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S23 FE는 A54에서 탑재되지 않았던 무선 충전까지 탑재되어 S23와 동일하게 최대 15W까지 고속으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23 FE는 S23와 완전히 동일한 고속 유선 충전 속도와 고속 무선 충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배터리와 방수 방진입니다. 갤럭시 S23 FE는 45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는 S23의 3900mAh보다 더 많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물론 S23에 더 최신 칩셋이 탑재되어 S23 FE보다 배터리 효율은 더 좋은데요. 그러나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나는 만큼 S23 FE 역시 적지 않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23 FE의 배터리 용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방수 방진 능력도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삼성의 인기 가성비 폰으로 잘 알려진 A54의 경우 방수 방진의 등급이 IP67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3 FE는 S23와 동일한 IP68의 방수 방진이 가능하여 먼지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방수는 1m의 물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한마디로 S23 FE의 배터리 용량은 S23보다 더 크고 방수 방진 능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갤럭시 S23 FE의 예상 가격은 약 89만원인데요. 기존 S23의 출고가는 115만 5천원으로 이 둘의 가격은 대략 25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요. 그래도 S23와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S23 FE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알아봤으니 이제 출시일을 살펴보죠. 샘 모바일에서 언급된 S23 FE의 출시 날짜는 4분기였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대략 올해 10월쯤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출시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전작 S21 FE는 S22 시리즈의 더 많은 판매량을 위해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내 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3 FE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까지 FE 시리즈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편이죠. 더군다나 삼성은 S 시리즈를 더 밀어주기 위해 S21 FE를 국내엔 아예 출시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FE 시리즈와 묘하게 컨셉이 겹쳤던 A74가 올해엔 출시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엔 S23 FE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삼성이 비슷한 컨셉의 모델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S 시리즈 이외의 판매량을 더욱 늘리려는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략에 맞게 국내에서도 오랜만에 FE 시리즈의 최신작인 갤럭시 S23 FE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추후 S23 FE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